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온열 질환자는 작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적인 온열 질환하면 이제 일사병, 열사병이 있는데 보통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질병들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사병의 그 일자는 해일자입니다. 즉 햇볕의 아래에서 오랫동안 쏘였을 때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온열 질환으로서의 열탈진과 일사병은 같은 뜻입니다. 즉 햇빛에 장기 노출되어서 체온이 올라가는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고 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피부가 축축합니다. 의식이 낮아지긴 하지만 의식 손실이 나타나진 않고요. 일사병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서 체온이 섭씨 40도 이상 올라가고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났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한 상태를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또 신장 질환이 발생하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이 열사병인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어르신들 중에 신장증이 떨어진 분들이 이 더운 오후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큰 선박 등에서 용접작업을 하시는 이런 고열에 노출되시는 분들 중에서 열사병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온열 질환,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사실 대부분 여름철에 장시간 고온 다습한 실외에 있다 보면은 어지럽고 그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바로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적당한 수분 섭취나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되는데요. 길에서 또는 주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119,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나서 옷을 시원하게 갈아입히고 그리고 실내 또는 우리가 에어컨 등이 작동하는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의식이 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다만 열사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식 상태가 높지 않은데 억지로 찬물을 먹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선 온열 질환으로 의심되는 분을 발견하신다고 하면 바로 119 등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리고선 옷가지를 시원하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그럼 평소에 이 온열 질환 어떻게 주의하면 되는지 예방책 짚어주실까요? 네, 여름철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65세 이상의 노년분들은 콩팥,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온열 질환에 노출됐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주 햇볕이 강하고 더운 오후 시간에 실외 활동을 줄이시고요. 외출하시기 전에 물 한 잔, 그리고 본인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물병을 갖고 수시로 물을 조금씩 드시거나 이온 음료들을 챙겨 드시는 게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